제가 8월 13일로는 자료에서 엄청나게 가계부채가 늘어났을 거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의 내부 자료에서도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걸로 인해서 또 50년 만기 주담대 등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거다라고 그렇게 우려가 나왔다고 말을 들었죠. 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8월 한 달 동안에 7조가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증가가 나타나서 부동산 PF의 위기 와중에서도 지금 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계부채가 1075조가 됐고요. 가계대출만 이 주담대가 7조, 신용 등 기타는 마이너스 0.1조 해서 가계대출은 6.9조가 늘었어요. 5개월째 연속 상승이고 주담대는 6개월째 오름세입니다. 자, 그래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자, 가계대출 증가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 7조가 늘어난 것이 지금 3년 6개월 요 근래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에 또 이만큼은 안 늘었어요. 그래서 2020년 2월에 7조 8천억 이어서 3년 6개월 만에 7조가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 거는 최근에 이 정부가 집사라고 바람을 잡아서 그래서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그래서 5, 6, 7월에 주택 거래량이 37,000, 36,000, 34,000이고 8월은 27,000으로 조금 떨어지긴 해도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주담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이 효과가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기업 대출도 8조 2천억이 늘어서 잔액이 1226조 9천억으로 2022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의 민간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특히 가계부채가 부동산 폭등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현 비상이 걸렸겠죠.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가고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 형식적인 제한이 들어가고 있다. 그건 어제 제가 이야기했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갖다가 정부가 부부 소득이 합산 1억이 넘거나 일시적인 2주택일 경우에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을 안 해준다.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은 얼마냐? 9억 이하 집을 살 때 5억을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자, 지금 상한선도 정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에 6억이 넘는 집을 매수할 자에게도 지금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0년 만기 주담대는 50년 만기 대출이지만 40년 만기로 가정하고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만 50년으로 한다는 거. DSR에 있어서 변동금리 대출 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을 해서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급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요약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지금 축소시키고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를 갖다가 빌려줄 때는 이 40년으로 빌려주고 그래서 전체 액수를 좀 낮추고 갚을 때는 50년 갚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DSR을 좀 깐깐하게 적용해서 액수를 낮춰 보겠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비상이 걸렸을까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7개월간 37조예요. 그래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의 2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또 50년 만기 주담대도 지금 한 달에 6조가 나갔다고 했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으로 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부동산 PF가 터질까 말까 날리고 각 금융기관에 연체가 쌓이고 있는데 겁도 없이 정부 주도로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팔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막
몇 조씩이 그냥 부동산 시장에 집사라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자산 거품, 이 버블이 꺼져서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 돈을 빌려가지고 그 집을 산 사람들이 갚지 못하게 되어서 금융기관이 돈을 떼일 때 금융위기가 오죠. 지금 한국이 부동산에 빌려준 이 뭡니까? 땅 사라고 처음에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건설을 하기 위한 PF, 이런 것들이 지금 돈이 나갔는데 이제 건설 경기가, 즉 부동산 전망이 악화되니까 이런 것들을 빌려가서 사업을 하는 자들이 지금 제대로 갚지를 못해서 이걸 갖다가 계속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갈아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고, 또 더 나아가서 건설사나 시행사 외에도 또 한편으로는 개인이 지금 부동산 관련 대출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그러면 개인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하락하고 일자리나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은행에 갚는 걸 못 갚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시기가 올수록 뭘 해야 됩니까? 정부는 계속 부채를 갖다가 무자비할 정도로 줄여나가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자들이 문을 닫고 또 가게가 부도가 나고 경매 처분돼도 그걸 감수하고 계속 이 눈 딱 감고 거품의 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즉 레버리지, 차입 빚의 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갖다가 줄이기는커녕 이 와중에 정부 스스로도 뭐 대주단, 그 다음에 PF 조정위원회, 뭐 또 PF 대응하기 위한 펀드 등을 갖다가 금융기관 팔을 삐뚤어서 조성해서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뭐 자영업자나 개인 뭐 파산 부분에 대해서 털어주기 위한 개인회생 관련 대책들도 내놓고 있는 마당에 다른 한편으로는 빚을 더 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빚이 눈더미처럼 쌓여서 굴러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줄여야 될 때 빚을 늘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완전히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내년 4월 총선에 이기자는 건데, 총선까지 굴러가면 다행이겠어요. 나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총선까지 지금 굴러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모든 금융기구들에서도 한국이 가계부채를 줄여라, 그리고 부동산 관련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B2가 연 고점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계부채 GDP 비율이 심각한 상황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짐 외에도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서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갚지 않은 돈이 20조 5천억쯤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B2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계 대출의 증가가 경제의 내관이 될 거다. 자,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7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0.02포인트 증가했는데 5대 시중은행 연체율이요. 그러니까 한 달마다 눈에 띄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자, IMF에서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가 넘어서 세계 세 번째인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가계부채가 2,925조, 3,000조 가량이 되어서 156.8%로 세계에서 1위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제정신이 아니에요. 빚을 줄여야 될 때 그걸로 빚을 늘리고 있어요. 내년 4월만 보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진백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진백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진백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